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봄맞이 이발하신 것 같아요. 이거 이발을 한 지가 언제인데? 제가 오랜만에 뵈서 그런가.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단정해? 그래? 평소에 단정하지 못했던 모양이네. 아니야. 이거 말 잘해야지. 하여튼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그 발언,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던 그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 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발언, 이게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가 점점 더 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대통령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얘기인데 뭐 저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지금 검찰이 대하고 있잖아요. 권력이 이재명 대표한테. 예. 그것에 대한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발언을 안 했잖아요. 뭐 질문이 있어도 안 하던 모드에서 조금씩 더 수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런 말씀. 그럼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부결이죠? 그거 아직은 뭐 이렇게 꼭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 보여지네요. 예. 잠시만요.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언론은 부결 기정사실, 다만 표가 압도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냐 그 정도만 뭐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유 총장님이 느끼시는 분위기는 좀 다릅니까? 글쎄, 그러니까 뭐 꽤 고민 중인 것 같더라고요. 꽤 많은 의원들이. 꽤 많은 의원들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보여줘요.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권력이. 그건 다 동일해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결국 배임하고 뭐 제3자 뇌물 성남 FC에. 그럼 원래 할 때는 뭐 700억의 그분이었고 뭐 변호사 대납이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나도 지금 그 부분이 다 빠졌다. 없잖아요. 없는데 검찰이 좀 너무 무도하다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 피해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여전히. 그때 혼자 감당하지 말이야. 꼭 그 대선 후보였던 사람들이 또 권력으로부터 그렇게 당하는 거를 그럼 의원들이 가만히 두고 봤겠냐. 그러니까 대선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비판적이에요. 뭐 개항에 가서 배지를 달고 지방선거 그렇게 해놓고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그 대표 염치가 있으면 나와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무도하게 당하고는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또 본인이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또 의총에서도 상당히 자기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렇다면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 심사 받지 한번. 이게 체포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아니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럼 받아서 떳떳하게 돌아오라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참 설명을 하고 뭐 1대1로 보자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그럼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가결에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체포 동의안이. 오히려 뭐 모르겠어요. 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뭐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 보이잖아요. 그 나간 개항에 나간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근데 좀
좀 그런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줘야 정치적으로 더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좀 울림을 좀 주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감동이라 함은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정치를 정치적 감동이라 함은 그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저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울림? 저기 그때 보궐선거를 나간다고 그러면 그 분당을 두고 자기 지역구에 분당을 가서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예. 그게 훨씬 더 감동을 주는 행동이지 않았겠냐. 오히려 인천을 안 가고 좀 쉽다고 표현하는 인천 안 가고 어렵다고 하는 분당 가서 거기서 차라리 떨어진 게 낫다? 안 나가든지 간다고 그랬으면 그때 분당을 가는 게 조금 더 울림이 있었지. 그 개항 가서 배지 달아가지고 또 뭐 아무리 그 압도적 지지라고는 하지만은 그 지금 대표도 해가지고 하여튼 대선 이후에 무슨 주식을 사질 않았나. 예? 그 쭉 보여주는 모습이 저래 가지고 그 내년 총선 제대로 치르겠나 뭐 이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지금 검찰이 너무해라고 하면서도 이걸 진짜 부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비명계인 서른 의원은 뭐 엊그제 총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똘똘 뭉쳐 부결시키자라고 발언까지 했다고 하던데. 글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하여튼 고민 중인 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부결은 부결일 거라고 글쎄 그러겠죠. 부결해 보시죠. 워낙 검찰이 지금 명분이 좀 약하잖아요. 노웅래 의원 때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표수가 161표 나왔습니다. 민주당 169석 가운데 161석.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표를 예상하세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시겠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표결에 앞서서 뭔가 구속 사유를 쭉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텐데 지난 노웅래 의원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뭐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이 됐다 이런 발언도 해서 뭐 화제도 되고 논란도 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 거로? 이번에는 좀 점잖아지겠죠. 뭐. 좀 지난번에 그 한동훈 장관 때문에 그게 무결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좀 반성을 좀 하겠죠. 뭐.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내 설명이 부족해서 부결된 것 같다 그런 발언을 그 후에 했었거든요. 그걸로 미뤄봤을 땐 이번엔 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이제 좀 장관 한지도 벌써 이제 꽤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철이 좀 들어가겠죠. 저 철이 좀 안 든 걸로 보이세요? 그러면 그 국무위원이 그 철이 들든 거지 그 국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근데 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시원하다, 굉장히 잘한다, 인기 좋던데. 그 일부에서의 그런 지지가 있겠죠. 내가 철이 들든 사람이 지금. 오늘 굉장히 발언들이 양쪽에 다 직설적인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 유인태 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간 유인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어제 밤늦게 TV토론회 3차 TV토론회가 열렸는데 보셨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오늘 방송 때문에 할 수 없이 봤어요. 늦게까지 보셨군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그 김기현 의원이 천하람 후보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 황교안 이제 후보한테 뭐 질문하니까 청년 정치인이 그러면 되냐고 그 야단을 치던데. 그러면 좀 그 청년은 그런 거 배우면 자기들이 다 가르쳐 놓고 말이죠. 그걸 청년 정치인이 소리를 몇 번 하던 거 보고 좀 더 실소를 했어요. 청년 정치인들이 다 보고 배운 거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한다면서 그러면 되냐 그 소리를 몇 번 그렇게 나무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인상적이셨어요. 누가 제일 잘해? 청년은 그러면 안 되고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는 소리인지.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어제는? 잘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천하람 후보가 등판이 돼가지고 저만큼 관심을 흥행이 더 되는 거 아닌가요? 흥행을 그렇죠. 흥행이 그냥 뭐 양강 비슷하게 김기현 거기 천하람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별로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겠어요. 천하람 후보 쪽에서는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도
넘어가서 우리가 결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아유 그거는 바람일 뿐이다. 당연히 내가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선 투표가 있다면 누가 올라갈 걸로 보십니까? 글쎄 그게 뭐 남의 당 사정을 제가 잘 알진 못하겠지만은 천하람 후보의 경력으로 봐서는 예. 사실 이거 컷오프도 통과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아니 오선 의원들이 나오고 했는데 예. 저는 사실 이준석 저번에 대표 때도 저 이준석이 되면은 대선 우리 지는 거 아니냐는 소리들을 하더라 우리 쪽에서 민주당에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이 방송에서도 하긴 했지만은 예. 저도 다 이제 정치 혐오가 낳은 산물 아니에요. 어떻게 원외 위원장이 정치 경력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 당 대표에 나오는 게 정상은 아니죠. 오죽하면 이렇게 정치 경력 짧은 원외위원장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막 3등하고 컷오프 통과하고 그러니까 이러느냐? 그건 이미 오래됐죠. 거기뿐만이 아니라 예. 대통령 후보들이 다 영선끼리 붙었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대선도 그랬죠. 예. 뭐 하여튼 이런 심지어 정치 경력 없는 분이 대통령 됐죠. 그러니까 없어야 되고 있으면은 불리한 이제 이런 상황에 정치판. 저는 오히려 그게 사실 걱정스럽긴 한데 네. 뭐 그거 다 우리의 업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정치인들의 정치 업보. 업보라고. 네. 그 사실 천하람 후보니 이준석 대표 현상도 예. 그게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렇게 나와서 그러고 전부들 저 권력 눈치 보느라고 비실비실 하는데 저 당당하게 그 대통령 권력에 맞서니까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흥행도 되고 관심도 갖는 거 아니냐. 그래 뭐 전 하여튼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아마 그야말로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아주 망하겠죠. 잠깐만요. 아니 그때 이준석 대표가 되면은 대통령 선거 내가 우리 쪽에서 망한다 그러셨잖아요.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 하더라 그러는데 예. 혹시 천하람 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당 대표가 그럼 총선은 뭐 민주당은 망조가 된다고 봐야죠. 이준석 대표 때랑 비슷한 그런 기시감 느끼세요? 그렇죠. 되기까지는 어렵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좀 어렵다고는 보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죠. 되면 제일 무서울 사람은 천하람 후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김기현 후보 인터뷰도 들으셨지만 어제 조수진 의원도 그렇고 이 천하람 후보와 천하용인팀은 내부 총질러 당을 분란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비판하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그걸 내부 총질러로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구만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 의중을 잘 파악해서 표현하는 사람들.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민주당이 두려운 건 그 총선에서 민심 잡을 것은 그 내부 총질러라고 불리는 그 쓴소리맨일 것이다. 민주당은 그럼 어때요 지금 분위기? 민주당은? 아니 민주당은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금 뭐 이놈은 가결이냐 부결이냐 지금 뭐 딴 생각할 결혈이 있겠어요. 아니 민주당도 지금 총선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대 이슈는 총선이잖아요. 누가 총선 잘 이끌 것이냐. 그럼 민주당도 뭔가 총선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당한 검찰의 저 무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하는 거는 다 총선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엔 이제 부결일 거라고 다들 봅니다. 표수가 문제지 부결일 거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을 다른 것으로 또 칠 거라는 또 청구할 거라는 이야기는 또 기정사실 아닙니까? 또 나오고 하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꾸 소위 스모킹건 없이 이런 식의 자꾸 하면은 저는 어제 권노갑 고문이 말씀하신 게 꼭 그 의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 내가 직접 가서 실질 심사 받을게 그렇게 어제 당당하게 요번에는 그 결의대로 이렇게 하지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권노갑 의원이 어제 공문단과의 간담회에서 유일하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영장실질심사를 다음엔 좀 받아라라는 취지로. 저도 다음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당당하게 오면은 그 다음에 거취고 이런 거 가지고 그 누가 얘기를 할 거면 아마 당 지지율도 그러면 꽤 올라갈 거예요. 아, 그러지 근데 만약 않겠어요? 그랬다가 구속이 돼버리면 아니, 어떡하나? 되면 어때요? 그래 되면은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요? 예. 아, 만약에 되면 예. 그 저기 그 권력이 참 무모하다고 그러지. 그 당당하게 가서 그 된들 전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구속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유죄란 뜻은 아니니까 재판은 또 재판대로 가는 거니까 당당하게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마이너스가 아니다. 아니 적어도 좀 대표가 되고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라면 이 정도 내가 들어가면 어때요 하고 한번 하는 모습 그런 걸 좀 원하지 않을까? 계속 감동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럼 만약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정말 뭐 유죄란 뜻은 아니지만 구속 기소가 된다면 그러면 당은 어떻게 해요? 대표 없이?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라 다 대응을 하겠죠. 뭐 비대위 체제 같은 거. 그게 됐든 뭐 우선은 그러지 않겠어요. 비대위를 당장 꾸린 다음 비대위원장 할 사람은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정치가 잘못돼 가서 저렇게 사람이 없다 그러지 인재들은 많은 거예요. 어느 당이고 저 당도 그렇고 이 당도 그렇고. 근데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다 못 쓰게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그러지. 그게 다 이 반정치주의의 이 폐해라고 저는 봐요. 정치 오래 하면서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그렇잖아요. 슬픈 거죠. 슬픈 거죠. 되게 슬픈 거죠. 정치 오래 하면 그분의 경륜이 있고 그래서 더 높이 사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못 쓰는 사람이 돼버리니. 참 슬픈 거죠.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미국에 있고 또 박영선 전 장관도 지금 미국 가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그때쯤에 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뭔가 당에서 역할을 하러. 그건 뭐 원래 뭐 이낙연 대표가 뭐 6월까지로 1년인가 하고 갔던 거니까 뭐 예정대로 아마 박영선 장관도 상당히 단기간 갔을 거요. 다 돌아오시는군요. 오겠죠. 오면 어떤 역할들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의 어떤 중심 역할이 원로로서. 주어지면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갔는데 다시 좀 끌어당겨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국민의힘 TV토론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TV토론에서 씬 스틸러처럼 부정선거 얘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난 근데 그 선거를 3년 전에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또 이제 나이도 이제 지공선사 지하철 공짜로 타는 이제 연세도 되셨는데. 지공. 네? 그 뭘 또 하겠다고 저번에는 뭐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이 난 뭐 저러는 모습이 좀 애처로워 보여요. TV토론에서 잘 싸운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애처로워 보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꿈틀 대는 게 애처로워 보인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제 정말 단어가 직설적이신 분이에요. 그만하지 그냥은 돼서. 그거 그분 맘이죠. 글쎄 그냥 뭐 하여튼 뭐 부정선거 한참 하다가 이번에 뭐 나와서 뭐 저러니까 뭐 좀 달리 보인다 근데 그래봤자 아니에요. 전 그래봤자 한 15% 정도 이번에 받으면 공천 받아서 의원도 되고 대선도 또 뭐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하여튼 그 미련 자체가 전 그냥 애처로워 보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단일화 같은 거는 뭐 김황 단일화 이런 거는 뭐 저렇게까지 해놓고 뭘 단일화 무슨 그리고 또 결선이 있는데 뭔 단일화라고. 뭔 단일화.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직설적인 단어로 평론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유인태 전 청와대 수석 오늘 함께했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